안녕하십니까. 길버드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이준규입니다. 제가 받은 1번 문제는 확률과 통계 문제이거든요.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남김없이 서로 다른 상자 4개에 나누어 넣으려고 할 때 넣은 공의 개수가 1인 상자가 있도록 넣는 경우의 수. 밑에 가로로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공을 하나도 넣지 않은 상자가 있을 수 있다. 사실 저 말이 없어도 위에 것만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긴 한데, 먼저 등급을 설정해 놓고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5위 3등급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순열과 조합 부분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중복조합이라든지 분할의 개념이 크게 들어가진 않고 단순한 순열과 조합의 개념으로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조합과 순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진 팀장님, 조합과 순열 중에 어떤 게 순서를 고려해서 경우를 뽑는 경우죠? 감사합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경우를 순열, 즉 이제 문자로 표현해보면 NPR,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쓰는 경우 NCR이라고 쓰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순서를 고려해 뽑는 경우를 순열, 고려를 해서 뽑지 않는 경우를 조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분할의 개념을 넣으면 좀 좋은데, 분할의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다른 것에서 이 시간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서로 다른 것에서 같은 접시에 분할을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접근해보면, 예를 들어 어떤 여기 있는 문제를 비슷하게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공 9개가 있고 얘를 같은 접시에 3개, 3개, 3개로 배열한다라고 했을 때 식을 어떻게 쓸 수, 최민호 선생님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53 곱하기 6C3 3C3. 네, 감사합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9개 중 첫 번째 접시에 9개 중에 3개를 뽑고 남은 것 6개 중에 3개를 뽑고 마지막 3개는 배치하고, 그리고 이 3개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300분의 1, 여기서 동일한 숫자가 나온 것만큼 팩토리얼로 계산해서 나눠주면은 이게 분할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지우고,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개념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조건이 공의 개수가 1개가 있는 상자가 있도록 넣는 경우의 수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공을 어떻게 넣을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공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가 있도록 상자를 만드는 경우는 총 3개가 있는데요. 1번,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다 하나씩 넣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서로 다른 상자라고 했지만 그 공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경우가 2개 하나 나누는 경우, 그 다음에 3개 하나로 나누는 경우, 이 3가지 케이스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가 쉽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해보면,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서로 다른 4개의 상자에 공을 4개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열의 개념으로서 4팩토리알의 개수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3개와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 조건에서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할 거냐면은, 이게 어렵다고 아이들이 느끼는 게 공도 다르고 상자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상자를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자를 고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저희가 뽑을 상자는 3개 하나를 넣을 거니까 상자 2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다시 이 2개를 뽑고, 어떤 상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3개 상자를 선택할 거랑 1개 상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하게 돼주면은 상자가 배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4-2에서는 A, B를 뽑았다고 치면은 요 곱하기 2는 A의 3개, B의 하나 담거나
B의 세개 하나를 담거나 이런 식으로 케이스가 나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자를 고정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고정된 상자 내에서 세 개 한 개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기 있는 걸 이용해서 네 개를 세 개와 하나로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자를 나누는 거고 이 부분이 공을 나누는 경우. 사실 3번을 해결했으면 2번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한 케이스로 상자 3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C3에 어떤 상자를 담을지 2개 하나하나의 상자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배열을 할지를 3팩토리얼을 곱해주고 고정된 상자에서 2개 하나하나로 4개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333에서 3팩을 나눴던 것처럼 같은 게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제가 계산해 왔는데 얘가 24개 얘가 144개 그리고 얘가 48개여서 다 더하면은 총 216개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 빈도와 출제 난이도와 빈도를 설정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난이도 자체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아이들이 순열과 조합 문제를 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그냥 접근하려고 하고 공식만 외워놓고 접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공도 4개, 상자 4개,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서 정리하면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3.5점 정도를 주겠고요. 빈도의 경우 순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유형 그리고 케이스를 나눴다면은 그 다음에 순열과 조합을 쓰는 이런 문제들은 순열과 조합 부분에서 봐서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4점 정도의 빈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4P 3이고 요게 4P이기 때문에 여기 팩토리얼을 껴주면 4P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 2등급 아이들한테는 이게 저도 4P 3, 4P라고 강의를 몇 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애들이 왜 그거인지를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고득점 아이들한테는 최민근 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저득점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